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3년 화학원 온라인 수업을 위한 동영상입니다. 예, 이제 이번 시간부터 2학기 수업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2학기의 첫 단원은 바로 화학결합과 분자의 세계라고 하는 단원입니다. 우리가 이제 1학기 때 그 화학을 이루는 기본적인 화학을 이야기할 때 공부해야 할 기본적인 몰이라든가 원자 이런 거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그 다음에 2단원에서는 이제 원자에 대해서 좀 뭐 주기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공부했는데 사실 원자 자체는 물질이 아니죠. 그래서 원자가 어떻게 결합을 해서 물질을 만드는가, 그리고 어떠한 방법으로 만들어지느냐에 따라서 이제 물질로서의 이제 물질, 여러 가지 물질들이 성질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바로 이 3단원에서는 바로 그런 얘기, 어떻게 원자가 결합을 해서 물질을 만드느냐, 그리고 그 방법에 따라서 어떻게 성질이 달라지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첫 번째 단원으로 화학결합의 전기적 성질을 공부하게 되는데요. 이제 여기서는 화학결합의 본질이 무엇이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자면 화학결합의 본질은 바로 전자입니다. 그런데 이제 화학결합이 전자가 이제 뭐 꼬물꼬물 움직여서 관여하는 걸 직접 볼 수 없으니까 간접적으로 어떻게 화학결합의 본질이 전자임을 알 수 있는가라는 것이 바로 이번 단원에서 공부할 내용입니다. 그래서 학습 목표를 잠깐 살펴보면요. 실험을 통해서 화학결합의 전기적 성질을 설명하고 이온결합과 공유결합의 형성에 전자가 관여하고 있음을 그 실험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확인해 보자라는 겁니다. 예,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온결합 물질의 전기적 성질인데요. 예, 이온결합 물질이라고 하면 여러분 대표적으로 NaCl, 소금 같은 거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소금 이제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면 다음에 배우겠지만 예, 양이온과 Na 플러스 양이온과 Cl 마이너스 이온이 전기적인 인력으로 이렇게 단단하게 결합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소금입니다. 그래서 고체 상태의 NaCl이라면 양이온과 음이온이 서로 단단하게 결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자유롭게 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지가 않아요. 그런데 얘를 녹여요. 녹이면 양이온과 음이온이 이제 좀 느슨해지면서 얘네들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류가 흐르는데요. 이러한 전류가 흐르는 상태에서 염화나트륨을 전기 분해해 보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전기 분해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고 갈 텐데요. 전기 분해라는 건 외부에서 전원을 공급하는 거예요. 즉 전자를 어떤 전원 장치를 통해서 이동시키는 거죠. 저절로가 아니라 외부에서 전자를 이동을 시켜요. 그래서 전해질의 수용액이나 용융액, 즉 양이온과 음이온이 이제 이렇게 양이온, 그 다음에 여기 음이온이 있으면 얘네들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용액이에요. 뭐 용융액이라든가 아니면 전해질 용액, 이런 애들은 양이온과 음이온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데 외부에서 이제 전원을 걸어줍니다. 이런 전해질 용액에. 그러면 이 전원 장치에 의해서 전자가 마이너스에서 이제 플러스로 이렇게 흘러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외부에서 공급된 전원 장치에 의해서 양이온과 음이온이 서로 반대 전극으로 딸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이온은 마이너스 극으로 딸려가는데 이렇게 그림을 보면 양이온이 이제 마이너스 극으로 갔는데 전자가 들어오고 있죠. 그래서 양이온이 전자를 얻어서 중성의 물질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음이온은 이제 플러스 극으로 갑니다. 근데 음이온이라는 건 전자가 남아도는 아이죠. 그래서 이 음이온이 중성의 물질이 되면서 전자를 내보내요. 이러한 일들이 바로 외부에서 공급된 전원장치에 의해서 이제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처럼 전자를 전원장치에 의해서 돌려줌으로써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이루어진 물질이 성분의 중성 물질이 되는 것, 이것을 전기분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NaCl 같은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얘는 고체 상태에선 전기가 안 흐르니까 얘를 용융시킵니다. NaCl L로 만들면요, Na 플러스랑 Cl 마이너스가 이렇게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여기에 외부 전원을 걸어주는 거죠. 그럼 마이너스 극에선 전자가 오고, 그다음 플러스 극에선 전자가 이제 나가죠. 이랬을 때 양이온이 마이너스 극으로 딸려가서 양이온이 전자를 얻어요. 그래서 중성의 나트륨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음이온인 Cl-는 플러스 극으로 가서 얘가 남아 돌았던 전자를 내보내고 Cl2 기체가 돼서 날아가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반응식으로 써보면, 여기 지금 용융M입니다. L입니다. 그럼 여기 안에 Na 플러스와 Cl-가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럼 Na 플러스는 이제 마이너스 극으로 딸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마이너스 극에선 전자가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전자를 얻어요. Na 플러스 하나당 전자를 하나 얻을 수 있으니까 두 개가 이제 두 개의 전자를 얻어서 두 개의 원자를 만드는 거죠. 이제 이게 지금 액체 상태로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 극에서는 마이너스 음이온이 들어가게 돼서 얘가 전자를 내보내고 Cl2의 중성의 물질이 돼서 이제 배출되게 되는 거죠. 이제 기체 상태로 뽀록뽀록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때 보통 전자를 잃는 반응을 산화라고 하고요. 전자를 얻는 반응을 환원이라 그래서 마이너스 극에서는 나트륨 이온이 전자를 얻고 환원돼서 나트륨, 중성의 나트륨을 만들게 되고요. 플러스 극에서는 Cl- 음이온이 전자를 버리면서 Cl2 기체. Cl2는 원래 원자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원자 분자로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중성의 물질이 이원자 분자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극에서는 용융된 NA가 발생하고, 그다음에 플러스 극에서는 기체, CO2 기체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이온 결합 물질에다가 전자를 외부에서 공급을 했더니 얘네들이 성분 물질로 분해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이 결합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어땠을까라는 거죠. 이 전자를 공급했더니 분해됐다라는 얘기는 얘네들이 결합을 할 때도 전자가 관여한다는 뜻이 아니겠는가라는 걸 이제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겁니다. 이러한 NaCl 용융의 전기 분해를 통해서 양이온과 음이온이 결합할 때는 전자가 관여하는구나 라는 걸 간접적으로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과서에 있는 이런 문제를 한번 잠깐 살펴보게 되면요, 염화나트륨을 NaCl을 분해를 합니다. 그러면 나트륨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Cl2 기체가 나오게 되는데, 이제 사실 얘가 은색으로 이제 뭐가 뽀고 생기거든요. 근데 얘가 나트륨인지를 어떻게 확인하겠는가라는 건데요. 우리 1학년 때 나트륨 같은 애들 1조 알칼리 금속이라고 배웠습니다. 알칼리 금속의 특성, 물에 굉장히 잘 녹는다, 이런 거 있었죠. 그러니까 얘가 일족인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불꽃 반응을 시켜본다든가, 아니면 물속에 넣었을 때 격렬하게 빛을 내면서 반응을 하는 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얘가 나트륨인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럼 이렇게 이온결합 물질을 용융 전기분해해서 전자가 관여한다라는 거 알게 됐으니까요. 요거에 대한 정리를 한번 해보고 가겠습니다.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 중 염화나트륨이나 염화마그네슘이 형성될 때, 염화나트륨 NaCl, 염화마그네슘 MgCl2, 이런 애들 다 이온결합이죠. 그럼 이온결합 물질을 형성할 때 뭐가 관여하느냐? 바로 전자가 관여한다라는 걸 방금 실험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염화나트륨이 고체에서는 전기가 흐르지 않아요. 근데 액체에서는 전류가 흐릅니다. 왜 그러냐? 이제 나중에 이온결합 물질을 공부할 때 배우겠지만, 고체 상태에서는 이온이 이동할 수 없어요. 그런데 액체 상태에서는 이온이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유롭게 이동을 하면서 각각 서로 반대의 전극으로 끌려가서 산화환원 반응을 통해 분해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액체 상태에서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게 전류가 흐르는 이제 까닭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온 결합 물질의 결합에 전자가 관여한다는 걸 살펴보았고요. 이번에는 이제 공유 결합 물질도 결합을 할 때 전자가 관여하는가를 살펴보기 위한 건데요. 그 실험으로서 물의 전기분해 실험을 이제 하게 되는데, 이 물의 전기분해는 사실 수행평가의 내용으로 들어갈 거기 때문에 교과서 108페이지에 있는 물의 전기분해 실험하기 탐구 활동은 여기서는 설명을 좀 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론부터 이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공유결합 물질이라고 하는 건 나중에 배우겠지만, 그리고 1학년 때 사실 배우겠지만, 비금속끼리 전자쌍을 공유하면서 결합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양이온이나 음이온으로 이루어진 NaCl 같은 애는 어쨌든 전기를 띠고 있는 입자가 있으니까 전기 분해, 전기가 흐른다 이런 게 있는데, 예를 들어 공유결합 물질인 H2 이런 애들 전기를 띠고 있는 부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온도 없고 전자가 없으니까 전기 전도성이 없습니다. 전기가 흐르지 않는데 어떻게 전기 분해를 할까요? 그래서 물을 전기 분해하기 위해서는 황산나트륨, Na2SO4 이런 아이들을 이제 소량 넣어서 전기가 흐르도록 합니다. 그러면 전기가 이제 전기 분해가 돼서 성분 물질로 만들어지는데요. H2O가 이제 분해가 됩니다. 물이 분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에 물이 딸려갑니다. 여긴 이온이 없으니까 이온이 딸려가는 게 아니라 각각 물이 딸려가가지고요. 마이너스 극에서 이제 전자를 얻어야죠. 전자를 얻으면서 수소기체가 발생하고 그때 이 OH-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 극에서는 물이 딸려가서 산소가 나오면서 4H+가 나오게 됩니다. 요거 좀 반응이 어렵거든요. 요거를 쉽게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이거는 정석은 아니고요.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게 쉽게 이제 설명을 하는 건데요. 물은 H+랑 OH-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OH-가 아니라 O2-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H2O 이렇게. 그러면 H+는 어디로 가야 되죠? 그러니까 H+는 마이너스 극으로 가야 되죠.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극으로 가서 H+가 기체가 되는 거예요. 기체가 되는데 H+ 하나당 전자를 하나 얻을 수 있으니까 H는 H2가 되려면 두 개의 전자를 얻어야 되겠죠. 그래서 물이 전자를 얻어서 H2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O2-는 마이너스니까 플러스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플러스 극으로 갑니다. 그래서 플러스에서 생깁니다. 그런데 O는 2-예요. 그래서 O가 전자 O 2- 이온 한 개가 전자를 두 개 받아요. 그 다음에 산소는 이원자 분자로 존재하는 아이니까 O2가 되려면 총 전자가 4개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O2가 H2O가 들어가서 전자를 4개 버리면서 O2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물이 딸려갔으니까요. H2O에서 O2-가 발생하려면 남는 애가 H+여야 되죠. 그래서 H+가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H2O에서는 H+가 나오니까 이제 선생님은 좀 쉽게 생각하려고 H+와 O2-로 생각을 했지만 요거는 H+와 OH-로도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H+가 마이너스 극에 가갖고 수소가 돼서 발생했다면 OH-가 남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OH-가 남게 되고요. 이 두 개를 합쳐서 식을 쓰게 되면 합쳐서 쓴 식에는 전자가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전자가 남아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전자가 남아있지 않게 하려면 마이너스 극에서 일어나는 반응에 곱하기 2를 해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두 개를 더해주면 바로 H2O가 분해돼서 수소와 산소가 나오는 반응이 일어난다 라는 걸로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때 개수의 비가 2대 1이죠.
2대1. 그러니까 수소와 산소가 2대1의 부피비로 발생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공유결합처럼 이온이 없는 아이지만 얘네들에도 전기분해를 하면 성분 물질로 분해되는 걸 통해서 공유결합 물질도 바로 전자가 관여하고 있구나 라는 걸 물의 전기분해 실험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의 전기분해는 사실 수업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거고요. 어쨌든 간에 이온결합 물질, 공유결합 물질 둘 다 전기분해를 통해서 성분 물질로 분해되는 걸 봐서 얘네들의 결합에 전자가 관여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러한 내용을 이제 문제로 좀 풀어볼 텐데요. 69페이지에 보면 문제 두 개가 있죠. 고2, 그 다음에 고3 전국연합에 이러한 문제가 간혹 출제되고 있습니다. 먼저 고2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원소 A와 B로 구성된 화합물 X의 전기 분해를 나타낸 것인데 X에서 생성된 기체 A2와 그 다음에 마이너스 극에서 생성된 B2의 부피비는 1대2다 하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떤 물질인지 모르겠어요. X. 근데 X를 전기 분해했더니 A2와 B2가 나와요. 얘네들이 둘 다 기체로 나옵니다. 이렇게 이원자 분자로 존재하는 애는 비금속 원소니까 비금속 원소들끼리 만들어진 X는 공유결합 물질이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얘네들의 부피 B가요 2대1이래요. 2대1. 그럼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X는 총 A가 4개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B 원자가 2개가 들어있는 물질입니다. 그쵸? 요거 거꾸로 됐네요. A와 B가 1대2죠. 1대2. 여기 2대1이 아니라 1대2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1대2. 그래서 X는 A 원자 2개로 이루어져 있고 그 다음에 B 원자는 4개로 이루어진 아이입니다. 그러니까 X는 A2B4든가 아니면 EAB2든가 이런 식으로 어쨌든 간에 A하고 B의 원자의 비율이 1대2인 아이가 바로 X라는 거죠. 이 X를 전기분해했더니 A2와 B2가 1대2의 부피비로 나왔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대답을 한번 해볼게요. 기억. 화학식은 A2B다. 네, 지금 X는 A와 B의 원자의 비율이 1대2인 아이예요. 1대2. 그러니까 A, B2거나 A2, B4거나 이런 아이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근데 얘는 지금 2대1이죠. 그러니까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음 니은 X는 공유결합 물질이냐 했는데 X를 이루고 있는 성분이 A2와 B2 즉 이원자 분자로 나왔어요. 둘 다. 근데 이원자 분자로 존재하는 애들은 다 비금속이거든요. 그럼 A하고 B가 둘 다 비금속이다. 그럼 비금속끼리는 무슨 결합하느냐? 공유결합하죠. 그래서 니은 공유결합 물질이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 디귿 A 원자와 B 원자 사이의 화학결합에는 전자가 관여한다. 네, 전원을 공급해 줬어요. 전자를 지금 흐르게 한 거예요. 전자를 흐르게 했더니 원래 붙어있던 애가 쪼개졌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결합을 할 때 바로 전자가 관여하는구나 라는 걸 우리는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니은 디귿이 정답입니다. 다음 문제 2번. 요거 이제 고3 물질인데요. 다음은 어떤 학생이 작성한 보고서의 일부이다 했습니다. 소량의 황산나트륨을 녹인 물을 넣고 전기분해했대요. 전기분해 하는 겁니다. 이 H2를 성분 물질 H2와 O2로 분해하는 겁니다. 그럼 개수의 비가 2대1이 나오죠. 전기분해 이거 화학식으로 이제 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각 전극에서 뭐가 생겼느냐? 플러스극에서 O2가 생겼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극에서 H2가 생겼는데 얘네들이 어떤 비율로 나와야 돼요? 수소하고 산소가 2대1. 그러니까 산소하고 수소의 비는 1대2. A는 1, B는 2가 되죠.
이러한 물의 전기분해 실험으로 물 분자를 이루는 수소와 산소 사이의 화학 결합은 뭐가 관여한다? 예, 전자가 관여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옳은 거 한번 골라볼게요. 기억. 기억은 전기 전도성이 있다. 물은 전기 전도성이 없지만 소량의 전해질을 녹였죠. 그러면 얘는 전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 다음 니은 A 대 B는 1대2 맞죠? 그 다음에 전자는 니은으로 적합하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지금 여기는 이온결합 물질의 NaCl의 전기분해는 문제가 나오지 않는데요. 물의 전기분해, 이온결합 물질의 전기분해를 통해서 얘네들이 결합을 할 때 전자가 관여함을 알 수 있다라는 걸 우리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오늘까지 이 수업 마치겠고요. 지금까지 수고하셨습니다.